안녕하십니까. 이제 단대목에 그래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또 오신 만큼 그죠? 재밌게 배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앞 시간에는 이거 캠핑카 여행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옆에다가 제가 2020년 9월 배영미 시점이라고 적어 놓은 이유는 아시죠? 이게 이제 그 각종 앱 사용하고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또 수시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쭉 정리해 놓은 거는 2020년 9월 기준으로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또 이제 앱이나 뭐 아니면 그런 사이트 같은 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거, 는 생각을 하시고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캠핑카를 타고 북유럽을 여행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북유럽을 가려면 비행기 티켓팅부터 해야 되겠지만, 비행기 티켓팅도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그 여행사나 아니면 항공사에 전화를 하면 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간다는 얘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공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 게 직항으로 가시려면 이제 항공사로, 그렇죠? 연락을 하시거나 아니면 사이트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왜 뭐 하나 투어, 모두 투어 이런 큰 여행사를 통하시거나 대행해 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통하시거나 해서 본인의 날짜에 맞춰서 비행기 티켓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비행기 타고 가기 전에 우리가 미리 예약을 할 게 참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캠핑카 여행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 그냥 왜 여행사에 따라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좋은 점도 많고 단점도 사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캠핑카를 타고 북유럽을 갈 때 장점. 첫 번째가 뭐냐면 시간하고 경비가 절약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여행사에서 같이 가게 되면 왜 뭐 내가 가고 싶었던 데도 있지만 굳이 안 가도 되는 데도 있고, 내가 혼자 다니면 세 군데 네 군데 다닐 것도 왜 여행사랑 가면 뭐 여러 사람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뭐 한 두 개밖에 못 본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시간과 경비가 절약된다는 의미는 원하는 경로를 내가 원하는 경로만 딱 뽑아서, 그죠? 단시간에 볼 수 있고, 아, 여기 이 계절에 여기는 거기가 너무 좋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으면 유동적으로 여행 경로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히나 북유럽으로 가시는 분들이 이 오로라를 보기 위해서 많이 이제 노력을 하시는데요. 맑은 날 잘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제 캠핑카를 이용하기 때문에 보통 한 4명에서 6명이 이용할 수 있는데 한 두세 명이 가더라도, 그죠? 경비가 절감이 되고요. 또 특히나 북유럽은 캠핑장이 그 고속도로 같은데 휴게소보다 더 많대요. 그래서 이제 경비를 고려해서 이제 이렇게 많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되냐면 상하수도 시설을 돈을 받는 데가 있고 무료로 이용하는 데가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되게 그 편차가 심하다는 거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을 한번 볼게요. 단점은 차내 시설이 아무래도 좁아, 그죠? 우리가 뭐 호텔 같은 데 가면 아무리 좁다 그래도, 그죠? 그거보다 더 불편하다는 거죠. 주방, 침대, 화장실, 간편한 샤워 시설까지 캠핑카 안에 다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차량이 또 크다 보니까 안전에 주의해야 될 게 많더라는 거죠. 터널이나 도심 같은데 캠핑카 이용 금지 이런 데도 많으니까, 그렇죠? 이제 만약에 터널을 지나가야 되는데 뭐 몇 톤 이상 들어오지 마시오 하면 또 돌아서 가야 되고, 이제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특히나 유럽 도시 대부분은 도로가 좁고 일방 통행이 많다 보니까 가다가 못 들어가는 길 같으면 많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도시 대부분의 주차장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캠핑카를 도심에 끌고 가서 주차하는 거는 거의, 그죠?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도시 투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캠핑장에다 주차를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서 시내로 가야 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슈퍼 같은 경우에는 시 외곽에 많으니까 그런 데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낫겠죠, 이용하는 게. 그리고 아무리 이제 이렇게 장기간 투어를 하더라도 3일에 한 번 정도는 캠핑장을 들러야 되는 이유가 오물도 버려야 되고요. 그 물도, 우리가 마시는 물이나 사용하는 물도 충전해야 되고요. 전기도 충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오물 같은 경우에도 그거 한다면서요. 뭐 화학약품 넣어가지고 뭐 하는 그런 것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처리하는 것도 사실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캠핑카를 빌리는 방법은 캠핑카를 렌트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사 차량을, 그러니까 차량만 딱 빌려주는 데가 있고요. 중개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차량만 갖고 있는 회사와 원하는 사람들과 연결을 해주면서 그리고 결제하고 보험 가입까지 다 한꺼번에 처리를 해주는 거죠. 이런 중개 업체는 이제 여러 회사의 차량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사 저 회사일 거 한꺼번에 보고 결정을 하면 되는데요. 이런 중개업체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이제 좀 믿을 만한 데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직접 가는 것도 아니고 말을 잘 통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 본사가 있는 요 중개 회사를 많이 이용한대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회사고요. 그래서 이제 차량이 크면 좋겠지만 사용하는 데는 편하지만 주유비가 그죠? 많이 들 테고 이제 유럽 평균 뭐 기름값도 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캠핑카 내에 뭐 식기류, 침구류 이런 게 무조건 다 구비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다 구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인원수에 부족한 게 있으면 또 추가로 대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렌트 시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크대요.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서 되게 많이 크고요. 그리고 이제 렌트카 보험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CDW 보험이라고 해서 차량 사고 고객 부담금 한도 보험이라 그래가지고 그 왜 크게 사고가 났을 때는 부담을 해주지만 왜 짜잘한 사고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또 많대요. 그래도 이제 요거는 들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요것만으로 왜 짜잘한 사고가 많이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려면 본인 부담금 완전 면책 보험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또 보험료 자체가 뭐 당연히 그죠? 비싸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거 렌트카 탈 때는 꼭 보험 가입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내비게이션을 이용을 하시려면 요 톰톰이라는 게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내비게이션이고 한글 설정도 가능하대요. 근데 요거는 한국에서도 렌트카 회사에서도 스마트폰으로도 이렇게 다양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요거를 이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지도 앱은 워낙 다양하기는 하지만 지도업 중에서 보면 SYGIC라고 해서 요거는 유료예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으로 찾기 쉽게 오프라인 도로 지도, 고속 카메라, 뭐 제한 속도 알림 이런 것까지 다 있어서 굉장히 자세하게 그죠? 운전을 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는 있지만 도로 지도에 특화되어 있어서 왜 세부 도시 정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여기가 좀 이쁜 도시가 있어 여기에 뭐가 없나 하고 검색을 해보면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주로 다니는 길 위주로 돼 있고요. 구글 맵은 무료인데 이거는 거의 여행 앱의 신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이거는 이제 다 사용한다는 거죠. 그 대신에 문제가 뭐냐면 가고자 하는 지역의 지도는 미리 다운받아서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북유럽을 가신다, 뭐 노르웨이 지도 다운받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서 제공 정보가 굉장히 많대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너무 많아서 나중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미리 로딩해 두는 것도 그렇게 해놓으면 왜 이제 저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고요. 맵스미라고 해서 요것도 무료 앱인데 오프라인 지도 서비스에 특화되어 있어서 요거는 이제 뭐 요런 기능을 적당히 섞어 놔서 그게 이제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좋기는 한데 요것저것 다 찾아보려면 조금 힘든 면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여행할 때 유용한 앱들 한번 정리해 봤어요. 해외 안전여행이라고 우리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이렇게 치면 이제 대사관 연결되고, 그죠? 이렇게 긴급 구조 요청하고 위급 상황 발생했을 때 꼭 필요한, 그러니까 외교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교부로 바로 연결되는 앱이고요. 그 다음에 세계 안전정보라고 해서 8개국의 지도나 국가정보, 이 국가의 그죠 안전이 어떤지, 요즘 오늘 아침에도 뭐 막 전쟁 나가 뭐 많이 죽고 했던데 어느 나라였죠? 뭐 어떻게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런 정보까지도 다 제공을 해줘요. 피넛맵이라고 해갖고 요거는 이제 일종의 여행한 거를 기록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도에다가 추억을 공유하는 그런 서비스예요. 내가 이 지도에 그죠? 이 구글 맵을 활용하면서 이제 내가 다닌 여행지를 쭉 기록을 하게 되면 이 여행지를 다른 사람들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다니면서 왜 좀 불편한 점, 이렇게 찾아가면 어디 휴게소가 좋더라, 이제 이런 걸 기록을 해 놓으면 공유하는
앱이에요. 요거는 그 다음에 트립 어드바이저라고 해서 요거는 전 세계 여행지의 맛집이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 명소 요런 거를 다 모아 놓은 그런 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또 말이 안 통하니까 그렇죠. 요런 구글 번역기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구글 번역도 쓰고 파파고도 쓰는데 구글 번역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정에서 구글 번역에 들어가면 설정이 또 있겠죠. 그죠? 거기에서 이제 언어, 키보드 형식, 뭐 입력 언어 관리 다운에서 다운로드 해가지고 가능한 언어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내가 가는 나라가 왜 우리 보편적인 뭐 미국, 영국, 중국 뭐 이런 권이 아닌 그죠? 비영어권 그런 데에도 언어가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그래도 또 혹시 내가 가려는 나라에 언어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꼭 확인을 해 보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찍어도 얘는 번역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직접 내가 써도 번역을 해줘요. 그죠? 그렇게 이제 텍스트를 입력하면 번역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편하죠. 뭐 예를 들어서 막 설명서를 써놨어요. 근데 이걸 읽어도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얘는 그걸 사진을 찍으면 지가 그걸 그죠? 인식을 해가지고 번역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제 뭐 요거보다 사용은 요 파파고라는 거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파파고는 좀 사용이 단순하고 그렇죠. 그 대신에 얘는 더 많은 것을 해줄 수는 있는데 좀 복잡하고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 하면 환율을 계산해 주는 앱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본, 뭐 중국, 미국 정도는 우리가 계산이 빨리빨리 되는데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하고 두 번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요게 이제 바로 계산을 해주기도 하고요. 환전을 할 수도 있고 송금도 가능하대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루하루 이제 그 바뀌는 환율도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길거리 시장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거리 시장을 갔을 때는 바가지 쓸 수 있으니까 그죠? 요럴 때 이제 요걸로 쳐보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보고 아, 이 정도 금액이면 내가 사겠다 싶으면 사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럴 때도 이제 요게 필요하더라는 거고요. 여기까지 제가 북유럽 여행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셨던 책하고